세상에 빛을 밝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촛불을 켜거나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일입니다. 네, 거울이 된다는 건 불빛의 감동과 사랑을 주위로 전한다는 의미겠죠. BTN이 오늘 바로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BTN 특별 생방송 다시 보는 연등회 환희의 순간 천년의 발언. 안녕하세요, 하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네, 정말 올해 취소된 연등회의 아쉬움을 씻어줄 아주 소중한 시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네. 다시 보고 싶은 연등회의 명장면은 물론이고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BTN이 연등회 주간 방송사로 현장 중계를 해온 무려 25년 동안의 연등회 역사를 한눈에 보는 소중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BTN의 곡간을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탈탈 털었고요. 다른 곳엔 없습니다. 네. 오직 BTN에서만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 흑백 TV 화면으로 보는 추억 속 아련한 연등 행렬부터요. 또 여의도에서 동대문 운동장으로 장소 이전에 따른 연등회의 변천사. 여기에다가 근간에 쉽게 볼 수 없는 연등회의 희귀 영상까지 네. 그야말로 보물 같은 우리 영상 자료들 오늘 저희 특집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BTN 특별 생방송 환희의 순간 천년의 발언. 앞으로 4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TV뿐만 아니라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 앱,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고요. 네.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연등회의 생생한 역사도 함께 감상해보고 부처님 오신 날의 그 뜻을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마음이 네.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힐링의 시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보시공덕 쌓는 기회도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붓다회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0만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영상 전법, 방송 포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사찰을 자유롭게 못 가다 보니까 네. 올해 참 등도 못 밝혔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간편한 ARS 방송 포교 후원 전화로 함께 보시행렬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생방송 도중 샵 1252번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도 저희가 기다립니다. 네. 방송 중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연등의 추억 여행을 떠날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이축되셨죠. 전 조계종 총무원문화부장 진명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이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예,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유형유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모든 유형유산들은 무형을 근본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와. 불교 무형유산을 위해서 네,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진명스님 하면요. 사실 진행자로서도 무형문화재급이십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울림 네. DJ, 또 지대방 네. MC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 또 연등회, 다시 보는 연등회 특집 생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오늘 스님 뒤쪽으로도 예쁜 연등들이 네. 함께 전시가 됐어요.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네, 오늘 오니까요, 스튜디오가 우리 지대방 스튜디오보다 너무 아름다워요. 좀 욕심나네요. 우리 네. 이 등을 지대방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데요. 사실 이 불교 무형문화재 하면 단연 연등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등회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 하면 박제된 문화재를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연등회는 박제된 유산이 아닌 이 천년을 넘어서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는, 네, 살아 숨쉬는 그런 무형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12년 4월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 와. 122호로 네. 사실은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랬고 또 이 불교라는 종교적 의례를 넘어서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로 인해서 네. 정말 연동회가 취소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만약에 취소가 안 됐다면 또 여러분들 우리 오기훈 아나운서 하재봉 씨와 함께 지금 종로 거리에 지금 네. 있어야 되는데 있었겠죠. 맞습니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자, 말씀대로 네. 사실 이 무형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네. 연등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불자들이 참여하면서 매년 새로운 그럼요. 역사를 그럼요. 또 새롭게 써가는 네. 살아 숨쉬는 꿈틀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무형문화재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래 40여 년 동안 이 연등회 없는 네. 부처님 오신 날 올해가 처음이라 네, 처음입니다. 뭐 해서 예.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러니하기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25년 동안 이 네. BTN이 함께한 연등회 영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네. 예, 불행이 곧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설하신 부처님 말씀이 크게 또 와닿습니다. 의미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오신 날이 또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네. 윤달은 1년에 또 같은 날이 2번 있는 보너스 예,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달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한 달 미뤄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기쁨을 한 달 더 함께 누릴 수 있겠다 하는 또 역으로 발상을 해보니까 스님 좋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두 분처럼 이 부처님 생각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불교계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또 이웃 종교에 비해서는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한국이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우리 불교계도 국내에서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기 2564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비록 연등의 행렬은 잠깐 멈췄지만 네. 우리 마음속의 등불은 오히려 더 환하고 밝게 빛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앞으로 또 2시간 반 동안 또 연등에 살아있는 생생한 그 역사 또 화면에 담긴 모습들 저희 BTN 모든 곳간을 탈탈 털어 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십시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여러분께서도 영상 포교 전법사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연등 오늘 등 못 달았는데 하시는 분들 네. 계시다면 지금 바로 ARS 방송포교 후원 전화로 보시공덕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등회, 무엇보다 다시 보는 연등회로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BTN 특별 생방송 다시 보는 연등회 환희의 순간 천년의 발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불교계가 오는 토요일 예정이었던 연등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10만 등의 물결이 동대문에서 종로를 하르던 물결이 흐르던 것이 이제 중단이 오늘 금년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비록 연등 축제는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쁜 연꽃등 하나씩 만들어서 대문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내거는 금년의 초파일이 되면 한 가정 한 등 등달기 운동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팬데믹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기 때문에 제 마음 한쪽이 조금 어두운데요. 네.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이 올해 봉축표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는 이때 이 행복과 평안을 주는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들 마음 모든 곳에 또 온 세상에 가득히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연등의 그 행렬에 직접 동참하지 못했던 불자님들의 아쉬움이 조금 더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등이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요. 네. 또 어두울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모두가 함께 힘든 이 순간 한 분 한 분 다 함께 방송 보시면서 마음의 등불 켜주신다면 그리고 자비 나눔도 동참해 주신다면 이 시간도 분명 더욱더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BTN 특별 생방송 다시 보는 연등의 환희의 순간 천년의 발언 이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BTN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 북다의 1855-0108 외우기 쉽죠. 108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1855-0108번 자비로운 마음을 꽃피는 주인공이 될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좀 더 간편하게 보시공덕 지으실 수 있는 방법도 전해드릴게요. AIS 방송포교 후원 전화입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생방송 참여 누구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방송 보시면서 샵 1252번으로 함께 하시는 소감이나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TN 특별 생방송 다시 보는 연등의 환희의 순간 천년의 발언 한국 불교 대표 방송사로서 이 BTN 불교 TV가 개국 이래 약 25년 동안 연등의 현장 중계를 하면서 쌓아온 주옥 같은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연등의 네. 영상 콘텐츠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사실 연등회를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불찰주야 달려오셨던 두 분입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이신 오심스님 그리고 연등회 보존위원회 강문정 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네, 부처님 맞이의 가장 중심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마음이 다른 데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오심스님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대두되어 있어가지고 팬데믹 현상까지 생기고 또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런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네. 또 우리 3월달에 또 4월 30일 연기했다가 다시 지금 또 취소되는 그런 맞아요. 사태가 오고 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굉장히 무겁지만 또한 이것이 시절 인연이라면 우리 또 잘 지내면은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이 윤사홀로 처음에 미룰 때만 해도 연등회가 지금처럼 완전히 취소될 거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요. 예. 사실 그 회양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강강수월래 하면서 서로 어깨 맞아요. 동무하고 팔을 잡고 하는데 네. 우리가 손을 접촉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강문정 팀장님 이 1년을 들여서 굉장히 힘들어 준비를 했는데 취소 결정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체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고 같이 하고 싶지만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더 중요하다고들 단체들도 판단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마당 연등의 행렬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지만 올해 준비한 것을 내년에 잘 할 수 있도록 네. 잘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를 오히려 위로하셔서 잘 너무 힘 빠지지 않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연등의 취소가 무려 4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또 이번 기회를 위해서 우리 오심스님 시절 인연, 이것도 시절 인연이라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연등에 다시금 한번 좀 돌아보고 제대로 이해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마침 이제 올해 연말에 우리 그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세계유산 그 문화유산 그 회의를 열어서 네. 연등회가 이제 그 무형문화재 122호인데 이것이 이제 올해 거의 통과될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 코로나라는 그 초유의 사태 때문에 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뭐 백신도 만들어진다 그러고 치료도 만든다 그러지만은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또 항상 부처님께서 그 인연 따라서 대해야 된다는 모습에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이 모습에서 우리 연등회가 한번 또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갖는다는 자체가 BTN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자, BTN 특별 생방송 다시 보는 연등의 환희의 순간 천년의 발언. 아마 많은 그 불자분들이 지금 이제 이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오래된 연등의 어느 순간입니까? 몇 년도에 멈춰 계십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열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5월 7일 서울 시내 조계사에서는 수많은 성남 성녀가 모인 가운데 이날을 축하하는 각종식이 성스럽게 거행되었습니다. 석가 탄신 이래 2984회째로 맞이하는 이날 왕생극락을 축원하는 수천 신도들의 헌화, 찬불가와 더불어 예불식이 거행됐고 식이 끝난 후 추록에 육아 백상을 선두로 꽃차들과 함께 이날을 축하하는 신도들의 시가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각종 각색의 등불을 들고 추록, 기차 등에 편승한 제등 행렬이 시작돼서 성스러운 이날을 더욱 축하했습니다. 그렇죠. 석가세존 제2992회 기념일을 맞는 음력 4월 첫 화일 서울의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에서는 5천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홍서원을 외워 석가열의 성탄을 경축하는 법요식을 올렸습니다. 추억에 대한 뉴스입니다. 네. 또한 예나- 이날 저녁 각 종파대표 1만여 명의 신도들이 예나 지금이나 석가열의 사실 등을 부처님 앞세우고 오신 날 또 당장 연등 2km 행렬 사이의 항상 제등 많은 행렬을 사람들이 가졌는데 꽉 차 있지만 초여름 저녁에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오심스님이 어떻습니까? 한껏 예, 축하했습니다. 여의도와 이제 그 조계사 거리를 또 길고 넓게 이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또 풍물을 이렇게 하고 옛날에 보면 좀 아주 순수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8km가 거리가 되잖아요. 네네. 이제 20리인데 20리를 걸어서 오면은 근데 또 피곤하지만은 다들 또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연등 행렬이 조계사 근처에서 했다면 예. 이제 1976년부터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 걷는 예. 마포대교 다리를 건너가지고 걷는 것을 한 20여 년 했거든요. 예. 신행회 회원들은 안양에 있는 소년원을 찾아 한때 잘못을 뉘우치며 세활의 진행했던 의지를 방법들을 불태우는 보시는 원생들에게 것 보여지는 희망을 것 같고요. 주었습니다. 네. 그 탑골공원에서 그 탑돌이 하는 모습도 좀 전에 보여줬고 여의도에서 보여지는 그 행렬을 준비하는 것들, 그다음에 법회를 법요식을 준비하는 네. 그런 네.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통 불교 의식으로 베풀어 불탄절 봉주 네, 촛불을 다 이용했었어요. 이용했었고요. 네. 이거는 합동 결혼식도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 진행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계사 정경들이 이제
잡혀져 있고요. 와, 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옛날 영상이에요. 정말 대한뉴스의 그 옛날 영상입니다. 흑백 영상에서 네. 칼라 영상으로 넘어오는 것도 새롭고요. 네. 또 연등행렬이 예전에는 조계사 주변에서 좀 어떤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소박하게 네. 진행이 맞아요. 되다가 그랬죠. 1976년도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네. 조계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는 전부 그 일자 등에다가 그 촛불을 그렇죠. 들고 촛불 갔었는데 밝혔죠. 마포대교 강변에 그 바람이 심해가지고 촛불이 네. 자주 꺼져서 불자님들이 가다가 멈춰서 촛불 다시 붙이고 옆 사람 촛불에서 다시 붙이고 네. 이러던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느라 뒤쳐져 가지고 막 허겁지겁 또 예, 예. 자기 행렬에 따라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여의도에 몇 번 네,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네. 생생합니다, 아주. 네. 네, 그 기억 속의 연등의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사실 옛 추억을 떠올리는데 사진만큼 새로운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번에는 강문정 팀장님이 그 연등의 보존위원회 자료실에서 꺼내주신 아주 그 소중한 사진들을 저희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사진으로 본 연등회의 역사 첫 번째 사진 보고 계십니다. 1958년도 5월 26일. 아, 군용 차량 위에 연등이. 그렇습니다. 미제 군용 트럭에 올라서서 연등 행렬을 했었어요. 야. 1958년도 일입니다. 세상에. 58년도면 우리 미생전입니다. 이어서 1964년 5월 네. 22일자 동대 15호에 나온 기사입니다. 농악대를 앞세우고 연등 행렬을 하고 와. 있다는 모습을 네. 신문 기사로 동대 15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 때쯤 한 1962년도 또 다른 한국일보 기사를 또 확인해 보면요. 8시부터 시작된 관등놀이 시가 행진에 11,000여 명의 신도가 참여했고 네. 등을 밝힌 2대 버스가 이국 명절에 구경하는 유엔군 장병을 싣고 뒤따르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1962년 기사를 보더라도 그 외국인들이 굉장히 연등 행렬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973년 사진인데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그 숙대 학생들이 피켓을 든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1973년도에는 이제 경기공전 학생들이 그 피켓을 들고 함께 또 행렬하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70년대는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시절이고요. 그렇죠. 80년대로 넘어왔습니다. 네. 1981년도 차량 위에 무궁화 장엄 등을 싣고 또 행렬에 동참하는 사진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1983년도에 추억의 용달차를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연등행렬용으로 또 꾸몄네요. 또 야. 직접 타셨네요. 네. 타고 이동하시네요. 서울에서는 저기 이렇게 네. 차로 했지만은 시골에서는 네. 또 리어카라고 리어카에서 하고 손수레. 예, 이게 사람들이 선수래. 이게 직접 들고 다녀가지고 네. 시골과 좀 차이가 나는 것 사진 같습니다. 왼쪽 보면은 1995년도 사진입니다. 여의도에 네네. 이제 등을 단 택시들이 모였어요. 저 장면 그러게요. 기억납니다. 예, 예. 교통불자, 교통통신원. 예, 그렇죠. 예, 저게 상당히 굉장히 그 당시에 네.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맞아요. 95년도에 그 마포대교 위를 차량들이 쭉 불자 네. 기사님들이 전부 네. 차량을 쫙 몰고 택시를 몰고 네. 행렬했던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네. 참 연등회 이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까지 이렇게 네. 오래된 산 역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큰 몫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중심에서 열리는 그 거리 축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거리 축제고 또 서울 도심에서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장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심스님, 이 예. 우리 연등회가 거리 축제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축제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불자님들의 신심이겠죠. 예, 열정이고 네. 또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우리가 그 초발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또 옛날에는 또 뿔뚝 신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로 하자고 하는 그런 신심들이 지금도 우리 신심들이 많이 갖고 있겠지만은 불자님들이 그런 내가 먼저 나가서 하고 싶은 그런 네. 또 자부심이랄지 그런 불심들이 지금도 강하지만 옛날에는 또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인구도 많았었고 예.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네.
스님 예전 영상부터 이렇게 쭉 함께 또 사진으로 확인하셨거든요. 네.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조각조각 사진으로 보니까 그 역사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연등회는 있었구나.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연도수별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 연등회라는 거는 종합예술 같아요. 그 연등회 안에 우리 그 참여하는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 발달을 하고 또 등을 만드는 모든 색감이 발달을 하죠. 미디어가 발달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종합예술 속에서 연등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문정 팀장님 직접 그 사진 또 발췌하고 하시면서 또 옛날 그 추억 역사들 많이 들춰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60년대 정도부터의 사진 기록이 있을 때부터 네네. 저희가 잘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각종 등 사진도 쭉 보관하고 그다음에 단체들이 어떤 모습들로 행렬을 했는지도 잘 갖춰놨는데 네. 그때 당시 여의도에서 행렬이 했을 때의 주요 관점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행렬들을 했던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고요. 차량을 네네. 잘 꾸며서 그다음에 장식들을 많이 했었고 그때는 또 거리가 길기 거리가 때문에 멀었어. 그 행렬이나 이런 부분 힘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에 막 이렇게 큰 등을 메고 오느라고 맞아요. 되게 힘드시기도 예. 하셨고 그다음에 풍물을 많이 치고 오면서 식구들이 재밌어도 하지만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네. 기억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연등회 그 변천사 역사적인 모습 함께 하셨고요. 자, 연등회 도대체 어떤 저력이 담겨 있길래 신라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 단절됨 없이 이렇게 점차 발전해 올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불자님들의 노고 또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발전을 거듭해온 그 연등회 변천사 영상을 지금부터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가장 먼저 불기 2539년 봉축 연등회 그 법회 현장 모습 영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원 대법회가 열리는 여의도 광장입니다. 이야, 그래도 많이 모이셨어요, 저 아, 당시에도. 예. 예. 연등회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분들이 또 정말 불자님들이라면 1년에 가장 소중하게 기다리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저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보였고 또 화려한 행사들 했었네요. 그리고 오신 날이 아마 부처님 오신 여의도가 날로 생각합니다. 76년도부터 여의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어느 그 곳에 이전에 이제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이 지정이 자기 되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행사들이 이제 정체성을 크고 가지고 인원도 많이 주체적인 삶으로 오시게 되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먼 하늘에서부터 그 주변에 오색 있는 광명이 단체별 비치고 장엄 등이라든가 이런 삼성 것들도 많이 볼 수 온통 있고요. 하늘을 특히나 덮었습니다. 그때는 청년들, 영골 학생들 이렇게 왜냐하면 초파일날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초파일 사찰은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단체들에서는 좀 안 바쁘니까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벚꽃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보통 불자님들이 보면은 벚꽃 치는 그 모습에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환희심을 느낀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여의도의 모습을 또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이겠죠. 네, 여의도 지금은 광장에서 이제 다 여의도 숲으로 덮였기 때문에. 예. 고무신까지 벗고 지금 굉장히 신심이 아주 대단한 보살님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1976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딱 20년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시작해서 조계사로 행렬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8km나 되는 거리였고 또 좀 그 나이든 보살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그 마포대교 강바람이 굉장히 심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이렇게 쭉 맞추느라고 청년들이 이렇게 줄을 쭉 촘촘히 해서 그 줄을 그어놓거나 뭐 이런 작업들도 며칠씩 하고들 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 여의도 저 봉축 법요식에 사실은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늦게 학교 다니더라고. 우리 학인 스님들 다 동원돼서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줄 맞추고 하더라고. 와. 정말 예. 모든 생명을 찬탄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며 뿌리고 모든 종교는 공동체적 삶을 유지해야 하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야본사 석가모니불.
많은 불기 스님들도 2539년 자꾸 아까 힘들다 그러시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힘들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재밌었다, 즐거웠다. 네. 다음 날에 이제 몸살이 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 BTN에서 처음 중계를 할 때 제등행렬 타이틀이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그 당시 타이틀을 저희가 지금 다시 그대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오프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제등행렬 실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포대교를 넘어가는 기사님들의 그 차량 행렬이 굉장히 새로웠었거든요. 네, 새로웠죠. 나갔지 않을까 이렇게 장엄등도 끄는 형태, 그다음에 돌아가는 형태, 그리고 불이 이제 밖에서 비추거나 안에서 비추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도 많이 보여지고요.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게 마포대교 북단에 있었던 불교 TV 사옥에서 찍은 겁니다. 예전에 사옥에서 그 당시에 지금도 있지만 그 강변도로 15층에 사옥이 있었고요. 1층에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1층에서 중계 이원생 중계를 하고 있었고 그 우리 사옥 유리창으로 바라보고 있던 여의도 행렬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지금 그 꺼지는 촛불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불 꺼질까봐. 네, 불 꺼질까봐. 소중하게 안고 저렇게 또 행렬에 동참하셨던 거잖아요. 단체들 진행 요원 중에는 불이 꺼져 있으면 켜주는 담당자도 따로 또 있어서 그 역할들을 다 나누어서 진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때는 상원연등이라 해서 정월 대보름날 등을 썼습니다. 예. 쓰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 와서는 2월 보름날 등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려 말기에 와서 이제 4월 초파일 날 등을 쓰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광 스님께서 직접 네. 또 연등의 역사를 저 당시 중계 방송에서 예.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화면에 나오셨죠. 지명 스님 많이 젊으시네요. 네. 그때 동대 교수로 계셨어요.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한 제등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아현동 로탄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부천 서광사입니다. 제등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봉축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실 불자들이 저 때 1995년 연등행렬이 BTN이 개국하고 난 뒤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95년에 BTN이 개국을 했거든요. 개국하고 난 뒤에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중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짜릿한 영상입니다. 연등을 이렇게 직접 만드신 경우도 인터뷰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하죠. 연등은 연꽃등은 직접 만들고 이건 아니고. 연꽃 몇 개나 만드셨어요? 한 100개? 100개요. 많이 만드셨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온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기원을 하셨군요. 자, 지금 행사대회를 또 좀 많이 쳐지셨네요. 따라가셔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연동을해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보통 이제 1시간 반 전부터 이곳에서 이 제등행렬을 지켜보고 계셨는데요. 내가 하나 들고 있는 지금 화면 보면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걸음이 빨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동대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가니까 거리가 좀 짧은데 저 당시엔 거리가 길어가지고 행렬이 좀 걸음을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 사람을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발걸음이 모두들 빨랐습니다. 손을 앞으로 들었기 때문에 등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였습니다. 이제 80년대 보시면 등을 위로 들어져 있는 모습이 또 새롭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T자 등의 등장인데요. 이 일자 등 같은 경우에는 앞 사람 등에 가려서 등이 잘 안 보였는데 T자 등으로 머리 위로 드는 등이 생기면서 아주 화려한 그런 연등 행렬을 보여줄 수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오체 투지를 하면서 행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청년불자들이고요. 오체 투지를 예, 저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많이 대학생들에게 뿔뚝신심이라 그러죠. 의식입니다만은. 네,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흰 코끼리의 그 장엄물 동국대학교가 만들었군요. 불교 학생회. 그 교정에다가 두고. 그러니까 저 당시에 연등행렬의 특징 보면은 연등이긴 하지만 불 자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약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밖에서 보이는데 조금 지금 관점에서 보면 조금 희미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환희심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행렬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뭐 코끼리라든가 만자등이나 이런 모양의 등들을 몇 달 전부터 만들어서 준비하느라고도 많이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제등행렬 실황 다시 한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곁을 지나고 있는 팀은 구룡사입니다.
지금 연기가 막 날리고 있네요. 이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호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불교 텔레비전입니다. 그러세요. 네, 행사 준비로 많이 바쁘셨죠? 정호수님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제등행렬이 갖는 아마 갖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지금 불자님들이 드신 이 등의 의미 한 번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등을 끌고 가는 건 어둠을 밝히는 의미보다는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런 어떤 중생심을 비춰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제등행렬을 통해서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은지 그런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해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신도님들을 이 정호수님이 이제 불교 TV 그 사장을 맡으셔서 오랫동안 또 굉장히 불교 TV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우신 스님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첫 때가 제가 성가대 2학년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때 제가 여기도 걸어갔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제가 한 7년을 연속으로 했는데요. 네. 우리 애들 데리고 아마 재밌게, 애들은 좀 힘들었겠지만은 그래도 재밌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조계사 합주단, 무용단 이제 보여지시는데요. 그 조계사 옆에 있는 공원이 작은 게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매일 연습해가지고 저 행렬에 나와서 하고 준비들을 많이 했었고요. 어린이들이 저기 참석하는 게 아주 큰 자랑거리로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저 현장에 있던 그 어린이들이 지금은 다들 중년에 가까워옵니다. 현장에 있던 어린이 중에 한 명이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네, 저 행렬 또 잘 찾아보면 강용 씨 모습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조금 춤을 치는 것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은 화면에 비치면은 바로 좀 알려주세요. 진명스님, 저 이 화면들을 보니까 지금 국가대표 무형문화재로서의 연등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불자님들의 그 신심이 모아져-가지고 발전되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세월 속에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의 그 노력이 응축되어서 이 시대, 이날 우리가 세계유산까지 가게 되었지 않나. 어느 한 분이라도 소홀히 했다면 지금 우리가 연등회를 세계유산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보이네요, 진짜. 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 2539년 연등회. 당시에는 영상이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지금 화면처럼 HD 화면 그 비율이 다릅니다. 네, 4:3 사이즈고요. 요즘은 이제 디지털로 16:9 사이즈로 바뀌었죠. 극장화면 사이즈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3 아날로그 화면 아주 오래된 1995년도 영상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BTN 불교 TV가 처음으로 중계했던 당시 25년 전 연등 행렬 그 중계 영상 계속해서 감상해 보시죠. 걸개 그림을 미리 그려서 마음의 등불을 행렬에 나오게 된 또 무명을 부분이 지금까지 있고요. 잘못했던 모든 것을 참여하고 뉘우치고 더불어 각종 함께 살 수 등불도 있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천태종의 그 꽃차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게. 천태종 연등회가 항상 등이 굉장히 화려한 등을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 이미 저 때도 저 때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저 만드는 과정이 그대로 화면 조금 더 보면서 감상해 그대로 보시죠. 바로 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고 정성인 것 같습니다. 저 어린 학생들이 아마 여기에 나와서 저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이 등이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보면은 이 등이 수박등, 거북등, 오리등, 일월등, 학등, 배등, 연화등, 잉어등, 항아리등, 누각등, 가마등, 마늘등, 화붕등, 방울등, 저 때도 장엄등 상당히 좀 화려했네요, 팀장님. 기계장치도 많이 썼고요. 기계장치도 많이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을 불교를 상징하는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출연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매년 연등회에 참가하는 불자님들이 이제 갖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올해는 어떤 새로운 등이 등장할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때도 이미 용등이 있었네요. 예, 뿜고 있네요, 불을. 그러니까 입에서 불 뿜을 때 되게 신기했잖아요. 근데 벌써 25년 전 용등에도 불이 뿜어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용등이 이제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끝까지 보다 보면은 그 25년 전 BTN이 처음 중계했던 연동회를 중계했던 19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을 쭉 보실 수 있을 텐데 중간에 이제 많은 그 등이 변화된 모습들을 불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질이 좋아지는 화면 영상의 화질도 또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대한불교 천태종 제등행렬입니다. 네,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입니다. 아마 부인사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장엄한 광경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단일 색깔이 아니고 각양각색의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각 종파마다 또 자기들의 그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지금 보면은 연등행렬이 이제 용달차를 대두로 해서 경종등을 올려놨네요.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 당시 거리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저렇게 택시라든가 용달차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그런 행렬들이 많았는데 요즘하고는 많은 차이가 그래서 있죠. 요즘은 뭐 지금 이제 시절이 좋아지니까 또 기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말했지만 서울하고 또 시골하고 많이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골에서는 또 몸으로 많이 했었는데 차로 이용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또 드론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 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론 등까지.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동국대학교 산업학과 교수이신 호광 스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995년 BTN이 처음 중계를 했던 연등회 중계를 했던 그 방송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정진을 해야겠습니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제등 행렬 시방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들 같은데. 승가대학교 스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TV 켜신 분들은 아니 여기서 연등회 저 영상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은 1995년 연등회 행렬을 처음으로 BTN이 이제 케이블 TV 개국하고 난 뒤에 첫 중계를 했던 그 당시에 소중한 영상, 25년 전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이 코스가 사실 약 20여 년 정도 이어진 거잖아요. 가장 길게 이어진 코스인데, 그렇죠, 팀장님?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 뭐 76년부터 95년까지 이제 행렬을 여의도에서 진행했었고요. 94년에 잠깐 동대 저희 동대문에 잠깐 갔다가 다시 95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2km 정도의 큰 아주 넓은 도로를 오는 거여서 인원도 많았고요. 지금 서울의 연등에는 서울에 있는 지역 사찰이 주로 참석을 하지만 저 때는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주셨던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연등행렬 자체가 4월 초파일 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4월 초팔이 있는 그 전주 주말에 토요일 날 하지만 그 당시에는 4월 초팔 당일날 밤에 연등행렬을 했었거든요. 날짜도 좀 차이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당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찰은 좀 많이 바빠서 청년들이나 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참가율이 높았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랬네요. 스님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아까 저희 BTN 첫 생중계 그 영상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많이들 지치신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그 행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중간쯤 오면은 조금 앉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행렬을 보셨지만은 목닥을 치는 분들은 박자를 맞춰서 목닥을 같이 쳐줘야 되고 또 이렇게 풍물을 하시는 분들은 풍물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 꺼지는 거 확인도 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조계사까지 오게 되는 그래도 참여를 할 때는 조금 힘들지만
즐거움으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끝까지 걸을 수가 없거든요. 아유, 그럼요. 네. 19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 연등회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네. 강문정 씨도 또 우리 진명수님도 네. 그 연등회 함께 참여를 하셨다고 네. 여의도에서 시작되는 연등회. 네. 근데 우리 오심스님은 여의도에서 시작하는 연등회 혹시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승가대. 94년도 제가 예. 이제 승가대를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예. 또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승가대 가서 이제 제가 대만 유학을 가려다가 못 가고 제가 이제 승가대 들어가서 사회복지학을 학과 들어갔었는데 네. 이제 구룡사에 있으면서 몸이 이제 그때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 법회를 같이 하면서 애들들 아이들과. 데리고 같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구룡사에 있으면서 어린이 예술단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 예술단도 해가지고 참물로도 같이 하면서 제가 짜장면 많이 사줬습니다. 선생님들이 12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 불기 2539년이었습니다. 네. 저희 BTN 불교TV가 개국 이래 처음으로 생중계 연등 행렬을 생중계한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셨고요. 다음은 언제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2009년도 연등축제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자, 타이틀의 변천사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BTN에서 중계를 했었던 중계 영상의 그 타이틀 자체가 벌써 아까 1995년 영상하고 많이 다르죠. 네. 2009년도 연등축제 영상 불기 오프닝입니다. 254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축제 제1부를 시작합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이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간 봉축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지금까지 교계의 자축 행사였던 봉축 법회라든가 제등 행렬을 하나로 묶어서 이 영상이 1996년도 영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중계가 되겠죠. 두 번째 중계. 201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가 잠시 후에 장소가 여의도 이곳에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벌써 바뀌었죠. 네. 동대문 운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문정 팀장님 저 당시 어땠습니까? 저도 저 당시에 있었고요. 저 자리에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축구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관객 참가한 사람들도 좀 블록블록을 정해서 자리를 다 배정했고요. 지금 전해 들은 얘기로 보면은 의자 수를 세면서 저 좌석이 몇 석인지 의자 수를 세어서 네. 좌석 배치를 하고 좌석 배치도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단체들을 착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1996년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서 또 철저히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의 영상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네. 전국의 그 불자 대표단이 차례로 입장을 하는 와. 대표단의 행진 순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보다 입장식 이 대표단 행진 자체가 국군 의장대의 그 취타대가 들어와서 훨씬 더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장 행사를 하게 되면서 관객이 집중할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취타 의장대뿐만 아니고 단체들도 연희단을 꾸려서 그 입장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트랙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연희단이나 이런 분들이 입장식을 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생전의 모습을 부처님과 재현하고 10대 있는 제자 것 같습니다. 분장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도 보여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 광장만 하더라도 광장이긴 하지만 좀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대문 운동장으로 1996년도에 장소가 변경이 되면서 관중들이 둥그렇게 빙 에워싸고 가운데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선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도 있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연등 행렬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장 그 스타디움 객석에 사람들이 착석을 하니까 훨씬 더 그 군중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렇죠. 지금 또 행렬- 들으시는 음악이 연등의 행렬곡입니다. 네. 저 노래만 나오면 일어나서 춤춰야 된다고 농담도 하시고요. 객석에서는 저렇게 팜플렛을 색깔별로 달리해서 카드 섹션을 같이 해서 응원해주는 그런 일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부터 음악이 이제 사용되기 예, 시작한. 행렬곡은 저 때부터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부대 중이 부르는
민요가락에 함께 어우러져서 여의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여의도는 그렇습니다. 뭐 인사말도 엄청 길고 네. 행사 중심이었고 행렬 중심이었다면 맞습니다. 이 운동장으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놀이와 문화가 접목된 그런 행사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대중 율동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BTN이 1995년에 케이블 TV 처음 개국을 해서 네. 개국한 지 한 달 뒤에 바로 그 첫 중계를 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중계를 쭉 해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연등의 역사를 그 콘텐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곡간을 다 털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느껴드릴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의 감동 함께 느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 대표 방송이 BTN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희단들이 연습을 미리 사전에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모여서 일정한 율동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걸 다 그룹별로 청년, 어린이, 학생 이렇게 그룹별로 다 연습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저 운동장 행사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각 사찰들이 있는 동원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그 서로 누가 많이 오나 이렇게 하는 꽉 찼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카드 섹션도 등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운동장 행사가 되면서 행사가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워진 것 같습니다. 집중도는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저는 저 때는 이제 사찰 단체로 참가를 했거든요. 예. 네. 관람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는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군중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고요. 자,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낸 것입니다. 현대적인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부처님의 탄신을 조형화한 것입니다. 불, 법, 승. 저때 이제 탄생불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사회자께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첨단 장비를 이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당시에 첨단 장비 함께 직접 목격을 저 장면이 기억이 나요. 하시죠. 네. 저게 ADR이라고 풍선에 바람을 쫙 넣어서 이제 확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첨단 장비인 거죠.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네, 자, 연꽃 위에서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예. 네. 이제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실 거예요. 작년하고 또 다른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마지막 손가락이 마지막에 딱 올라온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객석에서도 와 이렇게 크게 함성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니 지금 보면은 뭐 좀 웃을 수 있지만 1996년도 당시에는 획기적인 당시의 최첨단 장비로 부처님께서 연꽃 위로 올라오시는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앵글도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용비 동산에서 태어나셔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침으로 인간의 고귀함을 만천하에 천명하셨는데 오늘 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탄신하신 부처님께서도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이 땅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다시 새기며 물질과 욕망에 사로잡혀 인간을 소외시키는 온갖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스님 동대문 운동장에서 뭐 법요식이라든가 저희가 이렇게 중계를 했거든요. 쭉 지켜보시면서 MC 김병조 네, 씨. 김명주 씨 어떠셨어요? 그리고 고은희 아나운서. 그 전에는 우리가 늘 불자들만의 행사로서 늘 아쉽게 그 첫 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관 스님께서 저희 BTN 특별 생중계 방송에 함께 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 그 연등 축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게 돼서 정말 그 개혁종단의 새로워진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등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다가 연등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첫 번째 회입니다. 제등 행렬에서 연등축제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그랬군요. 와. 교통난을 대상으로 자, 이제 행렬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서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가능하면은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우리 그 불자들의 또 청문이나 여기에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엄문들을 앞세운 제등 행렬이 드디어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 연등 행렬의 용등만 보더라도 용등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1995년도 영상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그렇죠. 훨씬 용이 달라졌습니다. 여의주가 입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소위 손으로 말하는 나왔습니다. 때깔이 달라졌습니다. 눈에서도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입에서 불을 뿜는 건 기본이고요. 중앙 내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행렬이 이제 종로거리를 중심으로 예전에 이제 이어지고요. 여의도 광장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종로로 갔다면 지금은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종로 5가, 4가, 3가로 행렬하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저 때도 또 같이 동참을 하셨나요? 예, 저 때도 행렬을 같이 했었고요. 종로 거리에는 지금 현재는 뭐 객석이 깔려 있지만 예전에는 거리 관람차가 따로 없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금 도열해서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저 당시에도 역시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거리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연등 행렬을 즐기고 감상하고 있는 1996년 당시의 모습 여러분께서는 함께하고 이제 계십니다. 용과 이제 코끼리만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뭐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렇게 경전을 보면은 다양한 극락 세계를 표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전을 보시면은 그래서 불교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천태종의 연등 행렬인데요. 행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행렬을 하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께 등도 나눠주시고 보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역시 연등 행렬을 그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계사 국제선언도 그 신도분들께서 통과하는데요. 먼저 외국 스님들도 참여하신 거군요. 연등행렬 중에 이제 참여 등을 미처 만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등을 또 나눠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좀 전에 행렬등, 그 제8모등에 캐릭터 등이 나왔습니다. 캐릭터 모양들이 나왔는데 연등, 그러니까 제등 행렬에서 연등 축제로 되면서 여러 가지 엠블럼이라든가 로고들이 개발이 돼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어린 그 부처님 자전거도 타고 동도 타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기억이 남았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풍물패가 중간에서 흥을 돋구고 있습니다. 흥물패를 앞으로 해서요. 지금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저 당시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연등의 중계 자체가 스튜디오 진행, 마포에 있는 저희 불교TV 본사 1층에서 스튜디오 진행을 하고 이원 생중계로 해서 중계차가 종로거리로 나가서 동대문 운동장 그리고 동대문, 종로 5가, 3가, 조계사 이런 식으로 리포터들이 계속 그 자리마다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1997년도부터 연등에 그 중계를 했었거든요. 잠시 후 만날 수 있겠네요. 지금 그 수국사에서 오신 분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님 모습도 보이고요. 아주 행렬이 천천히 여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월도 스님, 천태종에서는 어떻게 드디어 봉축 행사를 나오셨어요. 준비하는지 어떠십니까? 아마 매년 저도 낯서네요. 제 모습을 보니까. 저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천태종에서 올해는 과연 어떤 상징물을 세월이 무상합니다. 이런 또 기대심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게다가 천태종에서는 지금 우리 월도 스님 제등 나오셨어요. 전국 규모의 그 20여 년 전 모습이시고요. 너무 앳된 모습으로. 참 앳되시네요. 중심으로 해서 네. 전국 지역에 있는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 매년 그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용등, 코끼리 등 뭐 각종 등 이제 살아 움직이는 등을 연출하는 것이 저희 천태종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천태종 관문사에서 그 준비하고 있는 저 코끼리 등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이제 등이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용접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선정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고 그래서 용접부가 따로 있고 또 이제 그 채색부가 따로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손을 보는 작업을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등 축제의 꽃은 바로 이제 제등 행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불자를 비롯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 제등 행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화려한 그 등을 보면서 정말 저 밝은 등처럼 우리 그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밝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자리 잡기를 하는 이런 기원 그 마음이 공감대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아주 다양한 그런 등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불자로서 이 연등 축제에 임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연등 축제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 행사는 서울의 섬만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지금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악제를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사찰 또 각종의 불우이웃돕기 사업들을 또 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T자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일자등을 들고 가기 때문에 등 자체가 앞사람의 등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머리 위로 T자등을 들면서 일단 등이 2배가 됐고요. 그리고 확연하게 시민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연등축제다운 그런 등불의 축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저 당시의 영상 다시 보니까 정말 새롭다.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BTN이 귀하게 영상 자료 모든 자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영상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환희심 ARS 방송포교 후원 전화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방송포교에 더없이 큰 힘이 됩니다. 한일 월드컵 2002년 전후로 해서 저렇게 축구공 등이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2000년대 초반 영상입니다. 붉은 악마가 되어서 빨간 티셔츠를 입고 또 함께 연등 행렬에 동참하는 당시의 모습 2000년 초반 정도 화면입니다. 이 세상의 무명을 밝히는 법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 연등 축제에서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네, 그 당시에 클로징 멘트였는데요. 그러니까 1976년도부터 95년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조계사, 그리고 1996년도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종로거리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행렬을 했고요. 마지막 조계사 앞에서 벌어지는 회항 한마당에 저렇게 강강수월래로 끝날 때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지금도 또 많은 우리 세계인의 축제가 돼서 사실 해마다 요 연등의 시즌을 맞춰서 관광을 일부 따로 티켓을 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팀장님 많이 소식 들으시죠? 저희 시즌이 되면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예약을 하게 됩니다. 좌석을 예약을 해서 한 2,000석 정도를 종각 탑골공원 주변에 이제 배치해서 좌석 배정도 하기도 하고요. 그 시즌을 맞춰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더욱더 올해 이 연등회 같이 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네요. 그러게요. 내년에는 정말 건강한 더 활기찬 그런 연등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는 연등회가 돼서 오늘 또 이 시간도 뜻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 연등회를 이제 올해 못 하게 되니까 연등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연등회를 어떻게 잘 보존할 건 보존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심 스님, 저는 이 올해 연등회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사실 아까 강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사찰에서는 올해 연등회에 어떤 등을 만들 것인가 뭐 거의 1년 전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작전 계획 세우고 실제 제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제작이 다 끝나고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행렬에 못 참가하게 되니까 얼마나 아쉬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따로 어떻게 등을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불자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먼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다 여론들이
너무나 잘 하셨다는 최고라고 이렇게 댓글에도 많이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등들은 그래도 사찰이 또 뭐 크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하고 저희들도 보면은 지금 이제 청계천이나 우중국로에 그 또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렇게 좀 하자고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뭐 또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또 일체유심조잖아, 그죠?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더 큰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등회의 서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요. 불자들이 저마다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등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요, 스님. 앞서서 인터뷰에 보니까 조계사 주지스님께서 올해는 각 가정에다가 제등 행렬에 들고 나오지 못한 연등을 각 가정에 좀 밝혀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올해가 그만큼 또 다른 추억이 되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2004년쯤부터는요, 이제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에서 저희가 그 야구장으로 그 연등 행렬 어울리 한마당이 펼쳐지는 곳이 장소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부터 쭉 이제 오늘날까지 또 함께해 주신 하재봉 씨께서 더욱더 또 산 증인 아니실까 싶거든요. 화면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TN 그 연등축제 생방송의 타이틀인데 좀 타이틀이 또 세련돼졌어요. 바뀌었어요. 조금 세련돼졌어요. 여러 가지 그래픽도 많이 들어가고요.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등축제 제1부 행사인 어울림마당이 펼쳐진 동대문 야구장에 2004년 동대문 야구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대문 운동장이었는데요. 축구장이었습니다. 예, 축구장인데. 이유가 강 팀장님 있잖아요. 왜 옮겼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 축구장을 개조해서 풍물시장으로 변경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간은 작지만 야구장을 쓰는 게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운동장을 대중이 모이는 공간이어서 꼭 활용을 하는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네. 저기 2548년 당시 연등축제 현장 모습 저희 BTN이 생생하게 중계하던 방송 화면을 또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2004년 이 야구장이 되다 보니까 아까 동대문 축구장하고 또 다르게 이제 인조잔디가 쫙 깔려서 바닥이 푸른색이 되니까 시각적인 어떤 느낌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연등축제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밝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식들 잘 되라, 사업 성공해라, 건강해라 다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처님의 뜻은 바로 지혜로 마음을 밝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마음을 밝히자! 그렇게 함께 외치는 거 당시에 트렌드였잖아요. 그때 표어였습니다. 봉축표를 함께 외치면서 또 연희단 공연의 모습도 또 저희가 그때 생생하게 연등 축제라는 중계를 글씨도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 따라서 체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고딕체로 아주 크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음악은 어떤 거죠, 강 팀장님? 요거는 대중율동곡이라고 해서 일반 지금 건전가를 썼고요. 저 때부터 연등의 음악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음악들이 요즘 또 계속 개발을 했었고, 뭐 나눔과 기쁨, 오늘은 좋은 날, 뭐 여러 가지의 축제, 뭐 이런 곡들을 계속 개발해서 연희단 율동할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많은 곡들이 개발돼 있어서 현재는 한 12집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외 복당에 있을 때 이 개발해 놓은 이 음악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2004년 연등축제 당시 연희단 여러분들의 공연 모습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이 어린이 율동단이 등장한 게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2006년 영상이죠? 2006년도부터 어린이
청소년 율동단이라고 그래서 뭐 20명 이외, 20명 정도의 내외 아이들이 율동을 연습해서 저렇게 연출하는 율동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아이들 너무 예쁘네요. 네. 자, 예쁜 아이들의 율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늠름해요. 저 율동을 배우기 위해 사전에 네. 연희단 모임 하기 전에 회의 단체 회의를 하게 되면 저런 율동을 먼저 배우고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제 이 연등축제에 율동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좀 흥겨로워지고 또 많은 불자님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을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장은 운동장대로의 율동들을 하고 또 스탠드는 스탠드대로의 율동을 해서 네. 그들 다 조화롭게 흥겹게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 컬트 트리오였던 정성환 씨. 네. 그렇죠. 2007년도부터 이제 청소년 율동단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죠. 불광사, 봉은사 뭐 다양한 사찰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율동당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또 장성하셔서 예. 한국 불교를 이끄는. 아까 2006년도부터 어린이 율동당이 시작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동장이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네요, 팀장님. 그 아까 단위에 있던 친구들 보셨지만 그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라는 그 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네. 미리 이 율동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알려주고 뭐 이런 활동까지 같이 하고 현장에서는 율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불교 하면은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는 종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율동단이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젊은 불교 또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이런 느낌들이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저 때부터 스님 또 어린이 포교나 청소년 포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럼요. 한층 더 저 모습을 보면 우리 불교가 젊어졌다. 그리고 이 대중들 사부 대중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대동 한마당을 펼친다는 이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그래서 청소년 어린이 포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아마 더 깊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을 이렇게 봐도 정말 많이 모였어요. 네. 인원이. 근데 일단 저 강 팀장님 축구장보다 야구장이 조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네,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훨씬 더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맞아요. 줬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다면서요. 인원이 작아서 불편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다 못 들어오는 인원들이 종로 거리에 대기해서 네. 행렬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행렬이 지나가면 거기 합류해서 행렬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 행렬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직접 나와서 이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김범수 아나운서 그리고 여연아 아나운서께서도 몸이 들썩들썩거리지 않으시나요? 지금 보시면요. 택시에 올라타 있는 야, 지금 지금의 약간 그 규모가 네. 저 때부터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렬 선두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이게 그 단체들이 만든 다양한 등들을 T자 등대에 들고 나오는 모습들이시고요. 근데 행렬에 참여하는 우리 불자님들의 의상의 색깔 자체도 훨씬 더 밝고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등도 요즘의 그 등처럼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죠. 12년 전 예. 방송이에요. 예. 불기 2552년 당시의 연등 행렬 생중계 영상입니다. 이제 환하게 장엄등이 밝혀졌어요. 네. 지금 현재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장암등 모양 색깔들이 네. 옛날 좀 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색에 맞게 거부감 없이 좀 부드러운 단청의 모습으로 변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길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스님은 확실히 좀 세월을 비껴가시네요. 의미 있는 비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가물었습니다. 특히 이 가뭄의 그 비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법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네. 국민들에게는 아주 더 없는 선물이 될 거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가 오지만 불심으로써 함께 참여해서 좋은 당시에도 추억. 비가 왔었군요. 예, 제 기억에 그 연등 행렬 당시에 비 온 날이 한 지난 25년 동안 한 3번, 4번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한번 폭우 한번 쏟아진 적이 있었고요. 대부분은 비가 다 빗겨 나갔어요. 그리고 비가 와도 뭐 행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알맞게 기분 좋게 그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2008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현장의 그 당시의 모습, 생중계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리포터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준비해 계신 이보영 씨 나와 계십니까? 이보영 씨. 예, 밤이 깊어질수록 이 재등 행렬의 화려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곳 종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요. 이 행렬이 지날 때마다 큰 박수로 또 큰 웃음으로 환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요, 이 올해 행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유난히 외국인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을 모셔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스 투 미츠 유. 반갑습니다. 외국인 분들하고 인터뷰를. I'm Brett. I'm from Canada. I'm Ashley. I'm from Canada.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오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가족이세요? 아니면 커플이세요? You are family or a couple? Yes, we are a couple. Yes. 혹시 불교 신자세요? Are you Buddhist? I do practice some meditation. Yes. Same, just a little bit. 불교 명상을 즐기시는 불교 신자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행렬을 전에 다른 곳에서 보신 저때부터 적이 이제 외국인들이 실제로도 많이 오셨네요. 예.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템플스테이를 많이 오시는데요. 네. 미국 사람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 많이 오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을 블란스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불자가 부처 불자라 해서 프랑스 사람들 많이 온다는 그런 농담도 합니다. Sorry, one more time. What do you feel like with this parade? I think it's beautiful. It really demonstrates the tradition of Buddhism. 저 in 스님 great 지금 우리 culture. 그 포교국장이었는데요. 지금 사회부장으로 계십니다. 덕조 스님. 제주도 약천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강 팀장님, 혹시 매년 연등 축제에 참여하는 그 외국인들의 숫자가 기록이 돼 있습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저 때부터 뭐 10,000명, 20,000명 쭉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 5년 사이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인원들이 연등 행렬에 참가하고 있고요. 그 시즌에 5월 정도에 한국에 있으면 너는 이걸 꼭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입소문이 나서 그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축제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맞습니다. 축제가 연등 축제입니다. 네. 네, 워낙 그 주변에 그 소음이 있다 보니까 그 외국분하고 인터뷰가 쉽지 않아요. 또 외국분들도 카메라 앞에 서 계시기 좀 긴장하긴 하셨지만 카메라 벗어나시면 아마 또 신나게 즐기시지 않을까. 2008년도 연등 축제의 그 생중계 영상입니다. 종로거리를 가득 메운 이 행렬당,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 또 외국인 분들까지 또 함께 하시는 모습이 사실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 네. 조금씩 발전되고 연등의 모습, 장엄등의 모습, 그 빛도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 당시의 영상 12년 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때 기억난다. 함께 추억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감동과 환희를 여러분들 ARS 방송 포교 후원 전화로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60-800-7000번 계속해서 열어두고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후원을 많이 해주셔야지 또 좋은 화면도 찍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표현을 한 그런 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각 그 사찰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카메라 자체도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찍거나 이제 소위 이제 크레인
샷이라고 해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찍고 그쵸. 있는데 요즘은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도 아주 다양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역시 TV 화면으로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어저께 제가 이제 봤던 그리고 연등 축제에 이제 외국인 불자들이 참여해서 행렬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예, 뭐 스리랑카, 뭐 대만, 그다음에 뭐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인원이 계속 좀 증가돼서 지금은 한 10여 개 정도 같이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불교 TV 제가 이제 그 말사 주지를 할 때, 제가 이제 통무사 말사 주지를 할 때 스리랑카 우리 한 200명 이렇게 한글 학교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 모신다 등을 만드는데 이 뱅뱅 돌아가요 이게 뭐 위에가.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AI를 더 먼저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리랑카 등들이 참 이쁜 등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당시 2010년대 초반 당시의 연등행렬 모습 화면으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행렬을 할 때는 그 평상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연등 축제가 사실은 전통을 지켜가는 지금 축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가능하면 단체로 나올 때는 우리 옷을 입자. 그래서 한복을 형형색색 입고 나오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게요. 네.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저 때 실제 이제 종로 쪽에 와서 보기도 했었어요. 네, 중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기는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것이 바로 아마 저 즈음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당시까지만 해도 BTN 불교 TV에서 1995년도부터 이제 연등회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튜디오에서 중계를 하면서 중간에 리포터가 종로거리에 나가 있어가지고 이원생 중계를 했었는데 2010년대 초반에 가면은 이제 직접 야외 스튜디오 종로거리를 직접 나가서 중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나가서 중계하는 모습도 저도 나올 겁니다. 잘 들었고요. 나중에 행사까지 즐겁게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지켜보시는 분들이나 이 모두가 흥이 나는 그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로에 나오셔서 이 열기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종로에서 이보영이었습니다. 태양 한마당의 모습입니다. 네. 저 꽃비를 그렇게 외국인 분들이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선생님? 그럼요. 제가 회양 한마당에 저는 문화부장 할 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같이 춤추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관광 수올래를 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양 한마당 하는 시간이 대개 10시 지나서 10시 반, 뭐 늦을 때는 11시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자님들이 그 등을 들고 연등행렬을 했기 때문에 그 피로할 텐데도 그 연등행렬을 했다는 어떤 긴장감이 다 풀리면서 정말 말 그대로 회양 한마당이 되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네, 지난 영상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희 BTN이 소중하게 담아냈던 그 모습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100만 방송 포교사 여러분들도 영상 포교 전법사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185-0108번 더불어서 ARS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요. 060-800-7000번입니다. 060-800-7000번. 스님, 많은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성원과 응원,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저희가 남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한 통화에 이 5,000원으로 무엇을 하지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내 한 통화에 5,000원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요. ARS나 붓다회를 통해서 커피 한 잔 줄이면 좋지 않을까. 커피 한 잔 줄이는 마음으로 5,000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BTN 특별 생방송 다시 보는 연등회 환희의 순간 천년의 발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